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시장의 진단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는 최상민의 바이앤바이 순서인데요. 유원타증권의 최상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마다 좀 기분 좋게 시작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한 주간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뭐 사실 그렇게 특별히 네. 많이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주말을 통해서 이미 뉴스가 다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 주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처럼 뭐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반대 매매가 많이 쏟아졌고 신용 잔고가 많이 준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비상사태에 선포 가능한 국가비상 경제권법을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쯤 하면 막 가자는 얘기죠. 예, 다만 현재 어려운 상태의 뉴스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매일 악재가 사실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사실은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악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전 같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면 경협주가 꽤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을 네.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관련주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북한의 미사일 지난 24일에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원래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고요. 너무 자주 발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도 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우려감은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사님은 현재 지금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악재가 많은 가운데 네. 속에서 저는 다시 좀 큰 전략을 봅니다. 숲을 그래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첫째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사실은 뭐 상수화돼 있다 이렇게 그쵸? 말씀드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따라서 샀다가 뭐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뭐 내 친구다 그러면 또 사고 뭐 내 적이다 그러면 또 팔고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미국 시장이 아직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가 다시 다소 공격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두세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도 IMF 총재가 이제 22 총재를 오시면 그 공격적인 금리 인하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님은 지금 시장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과 미국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두세 번 정도 더 인하할 거를 기대하고 계신데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할 것이라고 보시는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의지가 제일 큰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네. 미국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지 못합니다. 사실은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미국의 실업률하고요 소비 쪽 데이터는 생각보다 아주 좋을 거라는 것은 이제 아시고 계시고요. 네. 뭐 며칠 전에 노스트롬도 좋은 실적이 나와서 뭐 시간외로 12% 상승한 것을 우리가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전주에 미국 시장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좋았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수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가계 반응을 약 한 5천 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해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매달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6개월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7월에 미 컨퍼런스 보드는 월 미국 선행 지수가 이 예상과는 달리 반등을 했고요. 이제 내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과거의 경험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데이터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저 파란색 줄이 0 이하로 갔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죠. 파란색은 이제 선행지수고요. 네. 빨간색은 동행지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0 이하로 전환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제 그렇군요. 아주 자세히 보면 한 대여섯 번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것은 3번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때. 그때가 언제냐? 모두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었던 지금과 같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예, 결론은 실제 코스피 영업이익은 미국 선행지수와 큰 관련이 있고 네. 미국 시장도 지금은 서프라이즈하게 선행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나쁜 뉴스만 있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나무를 보자면 다들 악재만 좀 뚜렷하게 있는 상황이지만 큰 숲을 봤을 때 특히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수를 봤을 때 조금씩 좀 좋아지는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지수를 동행 여부를 봤을 때 내년도에는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사실은 제가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네. 드린 바 있지만 여러 가지 돌발 악재,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홍콩의 시위를 보시면 그렇죠. 뭐 최루탄 가스가 뭐 남발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돌발 악재에 대비해서 전략을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는 중국 H주 인버스 이제 매수를 좀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코스닥 150 인버스 같은 것들 종목들이 많습니다. 합해서 약 한 10% 20% 비중을 유지하면서 개별 실적주 중에서 정말 실적이 좋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단기적인 유리하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되는 소식들을 보면서 네. 아직은 아니지만 인버스를 이제 청산을 하고 매도하고 개별주에 대한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헤지 펀드성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전략을 두 개로 짜서 가야 되는 거군요. 첫 그렇습니다. 번째 전략은 인버스에 투자를 해서 조금씩 좀 늘려가고 한편으로는 실적이 좋은 개별주를 매수하고 있다가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인버스는 매도하고 실적 개별 좀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매수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자는 것인데 정확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세요? 오늘 뭐 리포트 바이앤바이오 리포트는 이제 7월 22일 날 발표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표된 알서포트라는 네.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지를 하나 하면 방송에서 제가 종목들을 언급하는데 매수 매도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논리나 숫자가 부정확할 수 있고요. 저나 제 유한타 고객이나 와운의 회원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세계적인 대세, 글로벌 대세입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포텐셜이 터진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알소포트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이제 세계적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산업인데 네. 왜 이 종목을 오늘 선정을 했느냐라고 말이죠. 미국 증시의 상승 주역들을 보면 현재 진영의 4차 혁명에 어느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진입하고 있는 기업군의 종목들을 보면 네. 전부 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관련입니다. 더욱이 작년 하반기 발표된 포브스의 좋은 기업들 을 보면 1위가 이제 2위가 워크데이라는 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3위가 이제 CRM 분야의 그룹웨어 1위인 세일스포스입니다. 이제 워크데이의 주가를 보면 이제 저게 주봉인데요. 사실 약간 조정을 근래에 받았지만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역시 차트를 보면 대세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워크데이 말고 그다음에 CRM 1위 분야인 세일스포스를 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의 주가 흐름뿐만이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 동향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의 큰 폭의 성장은 이미 주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편입니까? 이게 이제 IT 자원을 사실 같이 쓰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 지속성을 통한 효율성, 그다음에 신속한 구축 시간, 그다음에 무엇보다 시공간적 제약 사항을 없애는 이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한 그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돕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글로벌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알서포트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살펴봤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포텐셜이 터진다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투자 포인트입니까? 그 알소프트는 원격 지원 그리고 제어 솔루션 개발하는 그 공급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52시간 근무
그다음에 일본은 텔레워크, 원격 근무 트렌드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트 뷰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트 콜이라는 것이 있고요. 리모트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이 전부 다 사실은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뭐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할 때 말이죠.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그 회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아무리 많이 해도 두 개 회사를 회계 감사 동시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 회계사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금은 뭐 10개, 12개를 동시에 회계 감사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원격 제어, 그다음에 네. 원격 미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그 효율성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사실 가히 혁명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이제 매출액도 보면은 뭐 2016년에는 한 200억, 그다음에 2017년에 230억, 2018년에는 250억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요.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다분히 개인적이지만 향후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예를 들어서 10명 회사라면 모든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포텐셜이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소프트 시일성과 모멘텀 점수 한번 볼까요? 사실 이 종목은 만점짜리 종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모멘텀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래서 사실은 시의성은 별 5개, 네. 모멘텀은 별 4개 해서 평균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알소프트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지금까지 유원타증권 청담센터의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